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전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명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내용으로는 전환교육이 무엇인지, 전환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전환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졸업 이후 준비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환교육은 장애 청소년들이 학생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를 위해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8년에서 22년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도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통합 서비스 지원을 하며 점점 전환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장애 청소년들이 졸업 후 취업률이 30% 미만으로 낮은 것이 보이고 그와 더불어 취업할 직종에 대한 체험이 한정적이다 보니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제품 제조, 식음료 서비스, 청소 세탁 등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을 많이 한 것이 보입니다. 또한 전환교육을 진행할 때 담당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환교육에 대한 인력이 적다 보니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전환교육 사업을 진행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환교육 사업이라 하여 서울시 특수학급과 연계하여 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접수를 받아 학사 일정에 맞춰 1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교재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안에 사업체 견학, 현장 체험, 선배와 만남, 모의 면접 등 함께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교재는 총 33회기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자와 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사업체 견학이나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어 자원을 활용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전환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참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성인기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외에도 수도권 지방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교재 보급 및 집합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전국적으로 전환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장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은 크게 자기 이해, 직업의 다양성, 그리고 직업을 가지기 위한 준비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고 취업 후 적응을 위해 직장 생활에 상황별 예절, 호칭, 노동법, 경제교육, 안전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 자기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잘 보지만 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거나 잘 알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이 형식적인 내용이라기보단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내용은 저희 교재 1회기 내용 중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준비한 수업을 하고 작성하는 활동지 내용인데요. 직업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와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예를 들어 낯가림이 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일 경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낯가림이 별로 없는 학생이라면 서비스직을 한다고 했을 때 낯가림이 있는 학생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 성격이 어떤지 알아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 그에 맞는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 진행합니다. 첫인상은 단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인상을 줄 곳은 면접인데요.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결정짓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표정이고 그 이외에도 태도, 외모, 목소리, 말투 등이 있습니다. 면접은 길어야 20분인데 그 시간 안에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첫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첫째 외모를 갖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품이나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머리를 정돈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당한 목소리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면 신뢰감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셋째로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요새는 줄임말이나 비속어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중요한 자리이거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투는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소입니다. 저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내 표정을 보고 기분이 나쁜가? 아니면 내가 싫은가? 화가 났나? 라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을 결정하는 3초라는 짧은 시간에 나의 표정은 첫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나에 맞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5회기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활동지는 그 중에 몇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직업이 많이 생길지, 그리고 어떠한 직업이 있을지, 나랑 맞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왜 생기는 것이 있고 사라지기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유가 산업 구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배우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라진 직업의 대부분은 수공업으로 진행하던 직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간판화가, 전화교화원 등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있지만 앞으로 없어질 직업으로 톨게이트 수납원, 계산원, 텔레마켓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기계, 로봇 등이 대체되고 있다 보니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생길 직업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지 알아보면 좋겠죠.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호기심이나 상상력, 창의력이 묘해지며 환경 관련된 직업이 많아질 거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저는 바리스타만 직업으로 가질 건데요. 전 이 직업만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직업만으로 평생 하기보단 바리스타를 하다가도 사무직으로 또는 화가나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시를 들었지만 낯가림이 있어 서비스직에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업이 다양하고 그 직업 중 나와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만 하겠다고 고집하기보단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거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한다면 어떻게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또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업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을 할 때 즐거운 것에 두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뭘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며 신중하게 고민하며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와 취업 이후에 대해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력서 작성 방법부터 시작하여 구직 활동 방법,
직장에서 호칭은 어떻게 사용하며 지각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등에 대해 배웁니다. 먼저 취업을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력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수업을 해보면 무엇을 써야 할지, 학력사항이 뭔지, 경력사항이 뭔지 어려운 말들이 되어 있다 보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이력서를 잘 작성할지 교육을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내용이 보이시죠? 그중 몇 개를 같이 보면 첫 번째로 과장 없이 솔직히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려다 보면 옆에 친구는 실습도 가고 자격증도 취득하여 작성할 게 많은데 나는 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실습하지도 않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합격되었지만 합격 안내를 전화 또는 문자로 할 경우 연락처를 잘못 기입했을 때 연락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자를 맨 위에 작성한다 인데요. 자격증이나 경력, 학력 등 이력서에 작성할 때에는 작성일 기준으로 최근 일자를 맨 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서류 심사를 하는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의 모든 내용을 다 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맨 위에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작성하여 서류에 합격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남았습니다. 면접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에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말투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해서 쪼리를 신고 간다든지 반바지를 입고 면접을 보러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면접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지, 나의 성격의 장단점, 그다음 실습 경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을 할지 등을 미리 준비하여 면접을 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면접에 합격하여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지각을 하거나 결근이 자주 있다면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좋게 보지 않겠죠.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지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각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볼까요? 첫날 휴대폰에 직장 상사의 번호를 저장해 두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왜 지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 도착할지 예를 들어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 등 시간을 짐작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가 아파서 직장에 출근이 어렵거나 출근을 하다가 열차가 지연되거나 할 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늦잠을 자거나 밥을 먹느라고 지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먼저 하는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근무하다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할지가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 상사를 보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어떻게 인사하면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서, 그다음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경제교육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특히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에는 어려운 말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쉽게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노후를 위한 대비로 많이 알고 있고, 건강보험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대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월급에서 4대 보험은 의무로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이 있고 누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저 가입하기 싫어요 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과 탈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 직장에 가서 작성하라는 대로 작성 후 사인을 한다면 자칫 나중에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후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앞에 보이는 내용으로 7가지가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기입되진 않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임금은 약속한 금액대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 기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꼭 회사에 한 부, 나도 한 부 챙겨서 계약을 마치면 됩니다. 이렇게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6가지 정도의 직업 훈련과 이미지 메이킹, 현장 실습까지 진행하며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재를 활용한 전환교육 사업 이외에도 두 번째로 진로 직업 맞춤 교육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 단위로 이용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회계개발 수업마다 전문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론 교육만이 아니라 직업 체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의 면접 진행할 때에도 사업체 사장님을 모셔서 현실감 있게 면접을 진행하고 진로 캠프와 현장 실습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 맞춤 교육 사업은 전환교육 사업보다는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직업 스크리닝 검사를 부모, 교사 해서 선발을 하며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복지관마다 조금 다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환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모두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가는 학생, 전공과로 올라가는 학생, 그리고 보호작업장이나 그 외 사업장에 취업하는 학생 또는 복지관의 훈련생으로 입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 대학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원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진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대학에 적응하지 못해서 휴학하시고 복지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신중하게 자녀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막상 고3이 되어 준비를 시작하다 보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 당장 취업 자리가 있어도 스스로 출퇴근을 하지 못한다면 기능이 좋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탈락될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직원은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원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불안하시기도 하다 보니 학교 다닐 동안은 등하교를 함께 하셔서 면접 때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것은 첫째로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집에서 학교까지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점점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일에 대한 의욕이 있는 지원자입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다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면접 때 일하기 싫어요, 놀고 싶어요 라며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직장에서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인력을 또 투입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취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런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환교육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관, 학교 교사, 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